안녕하세요. 스카TV의 스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번에 필리핀 여행을 가는데, 필리핀 갈 때 그 여행 일정 짜는 거를 제가 한번 좀 같이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요 필리핀에 있는 민도르 섬으로 여행을 좀 자주 가는데요. 여기가 멋있기도 하고, 보라카이도 있고, 팔라완도 있고, 보홀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장점이 민도르 섬은 이동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고, 또 마닐라 본섬에서 가깝고, 비행기를 안 타도 되고, 제가 혼자 필리핀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갔었냐면, 제가 그때 살던 집이 퀘존시티였는데, 거기서 쿠바오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닐라에서 퀘존 가기 전에 쿠바오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버스 종점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쿠바오라는 곳에 가서 버스를 타고 제가 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170페소, 200페소가 채 안 됐었는데, 요즘은 아마 좀 올랐을 거예요, 금액이. 우선은 하여튼 접근성이 좋다, 민도르 섬은.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도 저렴하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지인들이 왔을 때는 공항에서 렌트카를 대여를 해가지고 렌트카를 주로 이용을 해서 바탄가스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바탄가스 항구에서 민도르 섬까지 예전에는 이렇게 날개 달린 나무배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그 배가 그 당시에 보통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요즘은 이제 페리가 생겼어요. 굉장히 좀 빨리 갈 수 있는, 4, 50분이면 충분히 가는. 그 다음에 택시보트, 요거는 이제 좀 지인들하고 우리끼리만 가고 싶다, 요럴 때는 요 택시보트를 대절을 하는데, 요거는 요 바탄가스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좀 지나가서 약간 좀 외곽에 따로 이렇게 항구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다이렉트로 사방비치까지 이것도 한 40분 정도, 3, 4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조금 쾌속정이죠. 그 다음에 이 렌트카를 제가 요번에 빌렸는데, 요거는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번에 13명이 가는데 9인승을 2개를 빌려서 가려고 했더니, 마닐라에서 바탄가스까지가 9인승이 한 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9인승하고 15인승하고 이렇게 2대를 빌렸어요. 이게 지금 마닐라에서 바탄가스까지 요번에 얼마 주고 빌렸냐면 15,000페소.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15,000페소. 15,000페소에 9인승하고 15인승을 2대를 빌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 종일 빌리는 렌트가 아니고, 그냥 마닐라에서 바탄가스까지 픽업, 샌딩이죠. 샌딩 해주는 금액만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바탄가스에 와서 택시보트를 저희는 이용을 할 거고요. 이번에 요걸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닐라에 11시 10분에 도착인데, 오전 중간에 들려가지고 가다가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졸리비를 가든지 맥도날드를 가든지 이렇게 졸리비나 맥도날드를 가서 저희는 어떻게 먹냐면, 햄버거나 이런 것도 좀 몇 개 시키지만, 치킨이 있어요. 프라이드 치킨. 되게 맛있거든요. 이게 버게츠라 그래가지고 이런 바켓스 같이 생긴 거기다가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몇 개 시켜가지고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이렇게 대충 시켜서 먹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이제 민도르 섬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게 섬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텔을 체크인을 하는데 저희는 어딜 빌렸냐면은 트로피카나라고 바로 사방비치 그 배 내리는 곳에 그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장점이 뭐냐면 트로피카나가 그 바로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뭐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 주변에 뭐 슈퍼마켓, 식당, 뭐 약국, 미용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 가게들이 이 트로피카나 주변에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레드선이라고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는 리조트가 있어요. 레드선 리조트. 여기는 시설은 참 좋습니다. 시설 좋고 뭐 금액도 뭐 많이 저렴한 건 아닌데 뭐 금액도 그냥 좀 저렴하고 우선 또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한국분이 주인이시니까 소통하기가 좀 쉽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아주 저는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레드선에서 이제 사방비치를 즐기려면 얼마 정도를 걸어야 되냐면 한 10분 정도를 걸어야 돼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피곤하고 또 호텔에 잠깐 리조트 잠깐 들려서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사방비치 쪽으로 나가는데 이 10분 정도 걸리면 그 지인분들이나 뭐 같이 가신 분들이 좀 많이 피곤해하시고 좀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트로피카나 이게 그냥 그 접근성이 좋습니다. 뭐 식당도 뭐 3, 4분 거리, 마사지샵도 뭐 3, 4분 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걸 얼마에 빌렸냐면 하루에 저희가 대략 한 2만 7천 원?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어요. 이게 프로모로 해가지고 뭐 보통 3만 원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가실 때 아고다에서 트로피카나 필리핀 트로피카나 민도로 이렇게 치면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석식은 이제 주로 피곤하니까 한식을 먹는데 한식당이 예전에는 몇 개 없었는데 제가 작년하고 뭐 갔을 때 보면 한식당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맛도 있고. 저는 주로 사방비치 클럽이라고 다이빙 클럽인데 거기서 주로 식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한번 좀 여러 곳 들려서 한번 좀 먹어보려고요. 뭐 필리핀식도 좀 먹어보고 필리핀식은 뭐가 맛있냐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니강 하고 아도보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피 바따라고 이 아주 애기 돼지 뒷다리가 있어요. 애기 돼지 다리를 삶아서 튀기면 속은 촉촉하고 겉은 아주 되게 바삭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크리스피 바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남자들끼리 가기 때문에 이제 7시에 거기에 이제 바들이 열어요. 7시 땡 하면 바가 여는데 6시쯤에 저녁을 먹고 7시쯤 돼가지고 이제 바로 이동해서 이제 바파인을 하든지 뭐 또는 마사지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 저녁에 이제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바베큐를 제가 그 선창가라에 가면 바베큐를 이렇게 구워서 막 파는 포장마차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바베큐를 좀 뭐 한 3, 4만원어치만 사면 10명이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맥주하고 좀 사서 또 이 트로피카나 주변에 한국 그 슈퍼마켓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라면 끓여 먹는 라면, 뭐 컵라면, 과자 그리고 그 뭐 소주, 참이슬 뭐 이런 소주들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지인분들하고 같이 수영장에서 밤에 이제 파티 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음악 틀어놓고. 이게 이제 첫날 일정입니다. 첫날은 뭐 피곤하니까 그냥 이동하고 저녁 먹고 이제 술 한 잔씩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마사지는 뭐 필히 해야 되겠죠. 마사지 싸니까. 예전에 500페소였는데
올해는 또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파파인비는 아시죠? 파파인이 뭔지는 4,500페소.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살 때는 2,500페소였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르고 올라서 4,500페소인데 지금은 아마 5,000페소? 조금 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봐야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2일차에 전날 술 많이 먹었어도 8시면 무조건 깨웁니다, 저는. 무조건입니다. 8시에 깨워서 조식을 먹고, 그 다음에 찌푸니를, 이게 그 찌푸니라고 아시죠? 찌푸니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13명 충분히 탑니다. 위에 짐도 싣고 다 할 수 있어서, 찌푸니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투코란 계곡으로 가는데, 투코란 계곡이 뭐냐면 예전에 아주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필리핀을 점령을 해가지고 한 4년인가 5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점령을 해가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 독립을 시켰는데, 이때 일본군 장교들이 산속에, 정글 속에 장교들이 음주 가무하는 곳이 있어요. 계곡이 쫙 흐르고, 그 계곡 옆에 방가로들을 쳐놓고, 바베큐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주 가무하는 장소가 이 투코란 계곡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타마라우 폭포라 그래가지고 산 위에서 폭포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투코란 계곡을 갔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실컷 먹고, 여기서 통돼지 바베큐, 또 과일, 그 다음에 술 이렇게 해서 먹고, 실컷 놀고, 이제 나오는 길에 원주민 마을을 제가 들리는데, 저는 지인들이 올 때 항상 집에서 안 입는 옷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옷 많잖아요. 이런 옷 같은 거. 안 입는 거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가지고 와서 요때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나눠줍니다.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제가 그 자료를 좀 같이 영상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요 원주민 마을에 가서 옷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피부약,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색진약이라든가 가려운 데 바르는 이런 피부약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 이런 연고를 제가 가져오라고 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나눠줘요. 얘네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원주민 마을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원주민 마을들, 이렇게 대나무로 막 만들어서 이런 장사하고 하는 그런 원주민 마을은 그나마 그래도 좀 사는 데인데, 제가 들어가는 원주민 마을은 좀 더 깊숙한 곳에 있고, 외부하고 좀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원주민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원주민 마을 중에서도 정말 열악한 환경인 그런 곳이 있어서 여길 가서 이런 옷하고 이런 걸 나눠줍니다. 점심은 투코란 계곡에 가서 바베큐, 과일, 그 다음에 술, 음료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식사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 필리핀 민도르 섬에 제 친구가 살아요.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가,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일을 할 때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향이 여기 민도르 섬이고 배를 또 2척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법 잘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 동생이 민도르 섬 필리핀 식당의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면 제 친구가 지 동생을 저한테 붙여줘가지고 투코란 계곡에 가서 바베큐를 친구 동생이 또 밑에 애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저희를 막 요리를 해줍니다. 숯불에다 구워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오면서 이제 원주민 마을 들리고 완전히 빠져나와서 동네로 와서 재래시장을 가요. 이 재래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 재래시장 가서 이제 저희가 저녁에 먹을 과일, 그 다음에 또 바베큐, 그 다음에 이것저것 슬리퍼나 옷까지 반바지 이런 것도 많은데, 여기를 재래시장을 들리고, 예전에는 사격장이 있어요. 이 민도르 섬에.
그래가지고 또 그거 체험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격장에 가가지고 뭐 AK도 쏴보고 권총도 쏴보고 그 다음에 M16A1인가요? 그것도 좀 쏴보고. 근데 금액이 좀 싸지가 않습니다. AK 한 탄창 쏘는데 뭐 한 12~13만 원? 그러니까 싼 금액은 아닌데 뭐 굳이 체험을 해보시겠다 하면 그 티프니 드라이버나 물어봐가지고 여기 사격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가자 그러면 데려다 줍니다. 그다음에 6시쯤 또 이제 저희가 밥을 먹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노인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파파인 또 하고 자유시간 갖고 마사지 할 사람 하면 또 마사지 하고. 그 다음에 3일차 3일차에는 조금 뭐가 바뀌었을 텐데 그렇죠. 제가 3일차에는 원래는 코코미츠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뭐 입장료도 내고 또 들어가서 뭐 음료수나 이런 것도 비싸고 그래서 점심도 먹기도 비싸고 그냥 아예 또 요 친구 동생을 데리고 무인도로 들어갈 거예요. 친구가 배가 또 있으니까 그 배를 빌려가지고 호핑 투어를 하고 무인도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또 이제 어제처럼 그냥 해변가에다가 그 바베큐를 쫙 또 상을 차려가지고 여기서 또 바베큐, 과일, 뭐 술 또 이렇게 시커 먹고 그 다음에 성게 이게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무인도에 가서 호핑 투어를 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성게를 거의 안 먹죠. 성게가 아주 바닷속에 그냥 널려 있어요. 이 성게가 두 가지인데 검정색으로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성게가 있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이렇게 가시처럼 살살살살 나와 있고 이건 검정색이고요. 이거는 회색이에요. 진회색. 이 검정색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은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이 가시를 쏴요. 탁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발에 박히면 빠지지도 않고요. 병원 가서 빼야 돼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 그 호핑 투어 혹시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 가서 이 검정색 성게 이거 먹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손댔다가는 엄청 고생하셔요. 그 진회색으로 돼 있는 요만한 주먹보다 좀 작은 애들이 있는데 그걸 먹는 겁니다. 딱 쪼개면 안에 이렇게 알이 노랗게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성게처럼 막 꽉 차 있진 않고 왜냐면 수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한국 성게처럼 그렇게 알이 막 전체적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딱 째게서 보면 내장을 빼놓고 보면 껍데기 안쪽에 이렇게 그냥 수박 줄 쳐져 있듯이 알이 그렇게 노랗게 있습니다. 그거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면 어디 좋으신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드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막 올려주기 때문에 뭐 스태미나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조금만 드시는 게 건강에 이롭다. 그리고 무인도에서 이제 이렇게 실컷 놀고 그 배를 타고 그냥 저희는 화이트 비치로 이동을 할 거예요. 화이트 비치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수상레포츠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그 다음에 뭐 패러글라이딩인가, 페리, 뭐 하여튼 이렇게 그 낙하산 가지고 또 쭉 보트가 끌고 가면서 이렇게 날라다니는 게 있어요. 좀 위험하긴 한데 하여튼 뭐 하시고 싶다면 그런 거 좀 하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다시 사방 비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7시에 저녁 먹고 또 마찬가지로 파파인하고 마사지 받고 자유시간 갖고 취침.
엄청 자주 가죠. 자, 그 다음에 4일차. 4일차에는 이제 저희가 마닐라에 일정이 있어요. 그 마닐라에 저희가 마닐라 호텔에 그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 때문에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마닐라로 빨리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택시보트를 이용해서 바탄가스에 오면 이제 렌트카가 기다리고 있겠죠. 자, 이때 렌트카는 얼마냐? 요거는 9인승 2대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14,600페소 14,600페소. 자, 요거는 샌딩인데도 15,000페소인데 15인승이 껴가지고 15,000페소고, 이거는 하루 종일 12시간. 이건 종일 렌트예요. 종일 렌트 14,600페소. 그러니까 38만 1,000원이 들어갔어요. 38만 1,000원. 자, 종일 빌리는 거 12시간 9인승 2대 해가지고 14,600페소 이렇게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웬샤 스파를 먼저 가든지 아니면 모로바시아를 먼저 갈 건데, 일정이 이게 뭐가 바뀌었습니다. 요 일정이 아니고 모로바시아를 빼고, 이거 안 지워져. 모로바시아를 빼고, 이 모로바시아가 뭐냐면 SM몰이죠. SM몰을 빼고 어디로 갈 거냐면 쿠바오에 단파로 갈 거예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쿠바오에 있는 단파로 다이렉트로 쿠바오에 있는 단파로 이동할 겁니다. 이게 물이 묻어가지고 안 써지네. 쿠바오에 가면 팔모스 마켓이라고 있어요. 쿠바오에 팔모스 마켓. 잘 나오네. 쿠바오의 파머스 마켓이라고, 이게 뭐냐면 재래시장인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크고 잘 돼 있어요. 딱 그 마켓 이제 시장에 딱 가면, 자, 첫 번째가 왼쪽으로 과일 가게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야채, 채소들, 그 다음에 한 계단 쭉 지나서 한 계단을 내려가면 또 왼쪽으로는 생선하고 뭐 모든 해물 종류, 조개부터 시작해서 성게부터 시작해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내려가서 오른쪽으로는 이제 고기,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뭐 다 있습니다. 개고기까지. 그래서 쿠바오의 파머스 마켓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 쪽으로 가서 새우, 그 다음에 게, 그리고 랍스터, 그 다음에 꼭 드셔야 되는 게, 필리핀에는 홍합이 초록색이에요. 아주 그냥 초록색 예쁜 홍합인데, 이게 관절에 좋다 그러죠. 그 초록색 홍합을 무지하게 많이 살 겁니다. 제가 새우도 마찬가지고 실컷 먹을 정도로 사도 얼마 안 나와요. 싸서.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과일 쪽에 가가지고 과일 망고하고 이것저것 사서, 그 옆에 단파에 가면 그러니까 시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른쪽에 단파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제가 사가지고 간 거를 갖다가 음식을 해주는 그런 곳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청량리나 이런 데도 가면 내가 사서 2층이나 이런 데 가서 요리해주는 데가 따로 있듯이, 여기도 쿠바오 팔머스 마켓도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파에 가서 새우는 덴뿌라라 그러죠. 이렇게 튀겨서 일본 일식처럼 덴뿌라. 그
그 다음에 칠리에다가 이렇게 막 저 요리를 해가지고 줍니다. 칠리 소스로. 그거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덴뿌라 주세요. 이건 칠리로 해주세요. 그러면 새우를 2가지로다가 해주고, 게도 칠리에다가 해서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칠리 소스로. 그 다음에 홍합은 그냥 걔네들이 소금 넣고 삶아줘요. 그거 맛있고요. 밥은 이제 마늘볶음밥이라 그래서 마늘 막 다져가지고 그걸 볶음밥을 해주는데, 그거랑 해가지고 뭐 과일하고 해서 이렇게 먹으면 훌륭한 아주 호텔식 식사가 되는 거죠. 이거 아주 강추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여기 팔모스 마켓에 가셔갖고 단파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 쿠바에서 밥을 먹고 웬샤 스파로 갈 거예요. 이게 중식이 아니고 여기가 석식이라서 이제. 왜냐하면 중식은 여기 그 단파에서 저희가 먹기 때문에 오늘 석식을 갑니다. 웬샤 스파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첫 번째 마사지, 사우나가 한국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탕도 있고 들어가서 푹 지질 수 있는 그 사우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사지를 받고, 그 다음에 뷔페식으로 요리까지, 밥까지 먹을 수가 있는 데가 바로 이 웬샤 스파입니다. 금액도 저렴해요. 제가 있을 때는 뭐 25,000원 선부터 요즘 아마 한 3만원, 4만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웬샤 스파 요것도 강추입니다. 왜냐, 실컷 놀고 그동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요 스파에 가서 사우나하고 마사지하고 밥 먹고 바로 공항으로 딱 가는 겁니다. 저희가 밤 11시 10분 비행기라 9시까지는 공항에 가야 돼요. 그러면 5일차에 새벽 4시에 인천공항 도착해서 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정을 짰습니다. 자, 이게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여행 가는 거 자랑도 좀 하고 이렇게 일정도 좀 소개를 시켜봤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